이 종목은 대체 왜 금요일장이고요.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열어볼까요? 오늘 웬만한 종목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매수세 분명히 몰렸을 테고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 본 지가 꽤 오랜만인 것 같죠? 72,400원대 현재가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오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죠. 바이오주 가운데 HLB의 상승세가 오늘 굉장히 두드러지죠. 20% 가까운 급등으로 이제 10만 원 선 위로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임상 3상이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한국 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글로벌 신약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몰려오면서 20%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BTS 관련주 좀 볼까요?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DPC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로 매번 묶였었던 아이리버 8% 급등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타임지 표시를 장식하게 됐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한국, 일본 차트도 석권하고 있다라는 것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동반 강세고요. 택배업체 하나 볼까요?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이후 택배 사업 부문에서 부분적인 택배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었고 이에 대한 수익성이 한 4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14만 7,50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세우겠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참 주가가 어려움을 면치 못했었던 오리온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7.44%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 둔화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부분에서요. 10만 4천 원 기록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기겠습니다.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또 그려주고 있네요. 10% 반등 나오면서 최근 있었던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려 놓는 모습 같습니다. 미국 법인 이익률이 회복되고 있고요.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갖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로열티 배출 상당 부분 잡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내다봐도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중대형 2차 전지 ESS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량 상당하다라는 분석인데요. 한번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만나뵙고 있죠.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웃으면서 팀장님 좀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삼성 SDI를 먼저 볼까 하는데요. 반등이 그래도 물론 다른 종목도 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얘기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삼성 SDI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중대형 전지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자체적으로도 캐파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 현재 생산 수준의 약 2배 정도 아주 대규모의 캐파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마트에서도 전기차를 판단 말이죠. 그래서 영등포 이마트의 그 일렉트로마트 그 전자제품 전문 매장을 가보면은 네. 실제로 전기차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타볼 수도 있고요. 이게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지비도 굉장히 낮고 실제로 휘발유차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소비자한테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상용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삼성 SDI가 거의 중대형 전지 얘기밖에 없었습니다만 기존의 주사업이었던 소형 전지라든지 전자재료 부분의 수익성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까지도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적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컨센서스가 높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 SDI가 거기에 또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적 발표가 임박할수록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적인 수급 유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2차 전지 관련, 뭐 전기차 관련해서 삼성 SDI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탑픽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쪽에 더 관심 두고 계세요?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탑픽까지 보기는 전체 풀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적으로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신다면 저는 여전히 LG화학이 확실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시장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화학주로 묶이다 보니까 그동안 화학 업황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많이 그렇죠.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 시장이 확장된다면 충분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화학도 전기차 관련주로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여겨볼게요. 그럼 오늘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래도 뭐 좋은 얘기 많이 주셨으니까 좋아요 가도 될까요? 네, 물론 좋아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의복주 하나 볼 텐데요. 휠라코리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휠라코리아도 그렇고 다른 뭐 FNF나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등에서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뉴스가 잡힌 건 뭐 글로벌 로열티 매출이 기대될 만하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되긴 했는데 어떤 평가 내려보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좀 판단을 내려주세요. 네, 이게 로열티 매출이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표권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로열티 매출을 일으키는 데는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만큼 그 받는 게 거의 그대로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수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열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진 업체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휠라코리아도 그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밀라노 패션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휠라코리아의 그 의류가 처음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휠라코리아 자체의 그 브랜드 가치, 명성 이런 부분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역시 최근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롯데쇼핑과 이커머스 부분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휠라코리아와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품 기획, 개발, 마케팅 이런 부분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롯데그룹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롯데쇼핑을 통한 그 의류라든지 아니면 기타 스포츠 상품에 대한 공급, 영향력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호재가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요. 이 휠라코리아의 브랜드의 그 로고가 새겨진 티나 가방을 메고 있는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휠라코리아인데 그럼 지금 살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투자 의견은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내용만 갖고는 좋은데 이게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한 3배 이상 주가가 거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만큼 실적 성장이 빠른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의류업체에 대비해서 PER 밸류에이션도 2배 이상까지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이 한 4만 5천 원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앞으로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좀 더 가져간다고 해도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나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니까요. 투자 의견 그럼 한 중간 정도로 갈까요? 그래도 뭐 좋은 얘기들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만 보유라는 관점에서 글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글쎄요. 찍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온 쪽으로 가볼까요? 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2분기 쇼크 수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 오늘도 반등 좀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단 좀 내려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역시 밀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이 매출이 계속해서 둔화가 됐고 원가 부담도 계속해서 시달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실적 발표가 임박할수록 컨센서스가 조금이나마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부진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전망에 오늘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개선을 소폭이나마 이끌어내는 것은 신제품이었습니다. 그 신제품이었던 꼬북칩이 잘 팔렸다라는 소식들이 있고 그 예전에 단종됐었다가 다시 나온 썬칩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네, 돌아온 썬칩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아마 옛날에 그 CF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태양처럼 산다는 CF 있잖아요. 네, 저도 생각나요. 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네, 한참 단종이 세대가 됐다가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팀장님이랑. 그래서 다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판매를 이루고 있고 출시 4개월 만에 이제 1000만 봉이 판매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국내 제과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리온이 그 중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국 매출이 아직까지는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한 10%대 성장률을 보였다면 지금은 6에서 7%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가격 동결, 용량 확대 이런 부분들로 소비자 판매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마진에 크게 이제 도움을 줄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시적인 여건이에요. 결국은 음식료 업종은 거시적인 여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원화가 약하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곡물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곡물가도 지금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이 없다면 결국은 반등이 나와도 추세적인 반등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잡힌 이 정도의 이슈로는 급격한 반등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자 전략은 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투자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약간 낙바요 쪽에 더 가깝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과정에서 네. 글쎄요 정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로 조금 높여서 글쎄요 정도 투자 의견 가져봅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CJ 대한통운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거의 처음 보는 종목 같아요. 택배 업체 뭐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4분기부터 뭔가 괜찮아질 거라는 얘기들 나옵니다. 믿어도 되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택배 시장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거의 막 20개 가까운 업체가 난립해 있었던 상황에서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택배업계 구조조정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상위 5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정도 점유율의 고착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CJ 대한통운이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택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계속합니다. 작년에 택배 시장이 23억 상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매년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택배 단가 인상 이게 가능하냐 이게 최고 이제 그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그 90년대 후반에 택배 단가가 상자당 4,700원 그때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300원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경쟁 심화 때문에 이제 가격을 못 올렸는데 가격을 인상할 만한 구실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음식료 배달에도 이제 배달료를 받겠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배달료가 늘어나면서 택배 업체들도 이 기회를 타서 택배 단가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지금 시장 선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업체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태국 지역에서 택배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태국에 2만 평 규모의 중앙 물류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택배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제적인 진출 효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택배감 판매 인상, 그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대외적으로는 이제 태국
충북 지역을 비롯한 해외 택배 시장 적극적 진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좋아요 하면 되겠네요. 둘 중에 삼성 SDI랑 CJ 대한통운이랑 둘 중에 내일장 탑픽 꼽을 텐데요. SDI 견줄 만한 대한통운은 아닐 것 같아요.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전기차라는 부분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는 추세가 살아있고 CJ 대한통운은 아직은 상승 추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탑픽은 삼성 SDI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살피러 지금 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소폭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추가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47%까지 올라오면서 2160선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730선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 보이면서 3.32% 강세 730.86포인트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글로벌 증시 폭락과 함께 중국 스파이칩 이슈 확대로 급락했었던 반도체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줬습니다. 삼성전자 1.86% 올라오면서 43,900원 회복 시도가 엿보이고 더 두드러진 탄력을 보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네요. 4.9%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어제 7만 원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72,400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요. 1.71% 강세 수준 47만 5천 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0월 12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이 암흑의 목요일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오늘장은 어제장 급락을 뒤로 한 채 일제히 반등에 나섰는데요.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됐습니다. 시장 드디어 9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고요. 코스피는 2160선 돌파를 했습니다. 2160선 회복 시도를 하면서 1.46% 강세를 시현했고 코스닥도 3.36% 강세 수준을 보이면서 731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두 지수 어제는 각각 4%, 5% 급락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회복 시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외국인이 479억 원, 기관은 228억 원을 담았고요. 다만 개인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걸까요? 920억 원을 내놨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담았죠. 외국인은 197억 원, 기관은 더 많은 물량을 담으면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여전히 길게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6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팔자를 외치면서 1,17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회복에 나섰는데요. 중국 화장품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어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까지 급락하는 종목도 속출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이 6.21%의 강세, 아모레퍼시픽 5% 강세 흐름, 클리오까지 3.15%의 오름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IT 관련주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상단으로 이끌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 그 분위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결국 20% 넘게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10만 2천 원에 마감 지었고 신라젠도 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